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오늘 국민들은 다행히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장면을 46년 만에 봤습니다. 한덕수는 국회 대정부질문 때 나오지도 않더니 시정연설하러 나오는 것은 출마를 앞두고 있는 날 물어뜯지 못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무대에만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덕수는 신속하게 관세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관세를 세게 때리다가 반발과 역풍에 밀려 그것을 유예하거나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가 계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비상 상황임을 모를 리 없기에 난 대행이라 협상 못한다는 대외적인 지연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협상하면 미국에게 이익이니 그 반대급부로 나의 대권 가도에 이벤트 좀 해달라는 그 거래가 있을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이는 한덕수의 정체성인 검은머리 미국인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개돼지는 속아 넘어갈 이 퍼포먼스를 위해 매국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원식이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한덕수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띄우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다.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길 바란다.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죠. 대행 주제 똥오줌 못 가랴? 그래서일까 중앙일보는 한덕수의 뭉개진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사를 올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하기 전에 국회 직원이 연설 끝난 뒤 잠시 앉아 계셔달라고 통보했고 이에 의아했던 총리실 참모들은 한덕수에게 우 의장이 한 대행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자 한덕수가 참모들에게 우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묵묵히 듣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카메라인 우 의장 발언이 끝난 뒤에 한 대행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자, 의연한 한덕수라는 거죠. 윤석열을 그렇게 빨아대더니 이제는 한덕수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자, 30% 개돼지를 향한 미국의 이벤트만 받을 수 있다면 국익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그들의 발상에 너무나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김현종과 함께 이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고 압축 성장할 것입니다. 한편 한덕수의 이완용 지사의 콩고물 좀 얻어먹어보겠다고 변신하고 있는 홍준표가 거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홍준표는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며 한덕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홍준표는 한덕수 출마하면 반 이재명 단일 협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하면서 5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 국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랑 짝짝꿍해서 주가를 올릴 것 같고 한덕수의 지지율은 올라갈 테니 그와 단일화하면 거기에 내가 올라탈 수가 있으니 좋다.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높은 벽을 뛰어넘으려면 한덕수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향신문의 르포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안 되지 예. 국힘 누구 밀어줄지는 좀 원픽 없는 대구 민심. 자, 그들은 원픽이 없으니까 단일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홍준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훈의 캠프 복도 사진이라고 합니다. 흡사 연예기획사 사무실 복도를 연상케 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행사를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이 압도하는 여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호감 비호감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재명만 보면 2달 전까지 37%의 호감도였는데 꾸준히 올라서 43%를 찍고 비호감도는 꾸준히 줄어서 5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힘의 4명 후보 중 호감도가 그래도 김문수가 양호하다는 게 눈에 띕니다. 짙은 회색이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잘 봤을 때 한동훈이 가장 안 좋고 홍준표가 그 다음이고 김문수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았던 홍준표는 명태균 게이트를 거치면서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네거티브의 역풍이라고들 합니다.
홍준표는 김어준의 겸손공장에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데 괜한 헛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호감도가 나왔는데 최악입니다. 79%의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네요. 사실상 전 국민이 시끄러 임마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준석이를 가지고 홍준표는 단일화하고 싶어서 안달을 났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또는 똔똔이라고 합니다. 준수가 리핏 똔똔 새끼야. 이 와중에 이준석의 공약이 나왔는데 난리입니다. 이준석은 2호 공약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지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외 현지에 주던 임금을 그대로 유지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듣기만 해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왜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 비싼 한국 물가를 견디면서 한국까지 와야 합니까? 트럼프도 못하는 걸 준석군이 하겠답니다. 이런 이준석의 문외 공약에 지금 커뮤니티가 난립니다. 오늘 나온 뉴스타파 보도나 보시고 허은하 대선 출마 영상이나 보세요. 파란색이 참 이쁩니다. 그리고 어제 국힘의 한교안은 국힘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늘 그랬듯 본인이 생각하기에 절대 탈락할 수 없는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다는 게 그 근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부정선거라는 거죠. 한덕수의 이 매국, 홍준표의 이 돌변, 한교안의 부정선거, 이것들의 공통분모에 대해서 김현종 차장이 일갈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만 보고 일을 하는 거죠. 세 사람은? Me, myself and I. 나와 내 자신과 나. 네. 이 찍들이 이해가 참 안 가는 게 쥐밖에 모르는 인간을 왜 찍습니까? 차라리 남을 생각하는 인간을 찍으면 나에게 이득 아닙니까? 쥐밖에 모르지만 거기서 콩고물을 기대한다?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그리고 오늘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사이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입니다. 이걸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검찰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인데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의 생활비를 다 대주느냐? 그러니까 검찰은 사위가 월급을 받는 바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안 줬다. 그 이익분이 뇌물이라고 기소한 것입니다. 이게 뇌물이면 성인인 자식들에게 생활비 안 주면 죄다 뇌물이 된다는 소린데 너희 검새들은 주고 있냐 이것들아 이거죠.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민주당만 잡으면 된다는 국힘 지지층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검찰당의 선거 개입이자 항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릴 기소초로 만든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덤비는 겁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이런 게시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다. 무인 기소 민원 창구 이거 하나면 된다. 이게 검찰의 미래라는 거죠. 자, 끝으로 신천지 2인자의 육성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무성이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 김무성 씨를 만났을 때 대구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간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뿅 간 것 같아요. 여기서 김무성이 뿅 갔던 대구시 보고서는 대구시하고 관련된 신천지의 1천억짜리 소송 문제와 대구 지역의 판세 분석 내용인데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신천지 2인자와 김무성은 이걸 바터해서 상부상조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국힘당은 신천지의 여의도 지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